여러분 이 시는 지금 그 소네트잖아요. 예, 이 발표지에서도 그 점을 지적을 했죠. 소네트인데 그 아주 전형적인 그 페트라르카 형식의 소네트입니다. 이탈리언 소네트이죠. 그래서 그 옥타브와 세스텟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 라임 스킴도 그 이 이탈리언 소네트의 형식을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라임 스킴을 보시면, 그러니까 God for your oil rod, 그러니까 ABB A죠. 다시 터열 서열 샷 ABBA. 그래서 그 옥타브 전체가 ABBA ABBA 이렇게 되고요. 그 세스텟을 보면, 그러니까 span things when springs, bend wings. 자, CD, CD, CD. 예. 그래서 아주 그 전형적인 페트라르카 그 형식을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는 특이하게 보통 그 소네트가 그 이제 하나의 그 스탠자로만 구성이 되는데, 이제 두 개의 스탠자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타브와 세스텟을 별도의 그 스탠자로 만들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이 시는 형식적으로는 아주 전통적인 시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 전통적인 그 성격의 시인데, 그런데 그 홉킨스의 그 언어 사용, 홉킨스가 그 시어를 구사하는 걸 보면 빅토리아 시의 그 전통적인 그 방식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자 홉킨스는 빅토리아 시에서 모더니즘으로 가는 그 트랜지션에 있는 시인이다. 그 빅토리아 시인들 중에서 가장 모더니즘의 성격이 강한, 그러니까 이미 그 1870년대의 현대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러한 시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1920년대 홉킨스의 그 시집이 처음 출간이 되었는데, 이제 그 시집을 읽은 그 모더니즘 시인들이 마치 그 자기 시대의 시인이 쓴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일행을 했는데, 예, 그래서 세계는 grandeur of God, 그 신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이 스마트폰이 100% 충전돼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 세계가, 이 자연이 신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충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it will flame out. 자, 이 불꽃을 발하는데, 그러니까 it는 그 word죠. 그러니까 like shining from shook boil. 여러분 여기서의 그 shook는 그러니까 shaken, 그러니까 이 과거 분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boil은 그러니까 gold foil, 그러니까 금박입니다. 금박. 그러니까 얇은 그 종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금 색깔이 그 덧입혀진 거죠. 그래서 이 금박 종이를 이렇게 막 구겨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햇볕에 대고 흔들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빛이 아주 찬란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금박 종이를 이렇게 그 구겨진 금박 종이를 그 햇볕에 대고, 그러니까 흔들면 이제 이 아주 다채로운 이 햇빛이 쏟아지겠죠. 마치 그것처럼 자, 이 불꽃을 발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틀을 세 개라고 했는데 그 그랜저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예,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틀은 더 월드가 아니라 그랜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의 영광이 마치 그 구겨진 금박종이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꽃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정말 일상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보면 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어떤 이 자연 현상의 사례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신의 그 그랜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이 예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그 홉킨스는 뭔가 그 막 장엄하고 막 스케일이 크고 그걸 예시로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 현상을 지금 예로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금박에서 이 빛이 쏟아지는 그것만 보더라도 이 신의 그 그랜저가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신선하고 아주 새로운 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죠. 그다음 it gathers to greatness like the ooze of oil, crush it. 그다음에 또 그 신의 장엄함은 그러니까 gathers to greatness, 그러니까 점차 커진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직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like the ooze of oil, crush it. 자, 이거는 이 열매를 우리가 그 기름을 얻기 위해서 꼭꼭 그 밟을 때 그 열매를 모아놓고 그 이 발로 꾹꾹 누를 때 이제 그 열매가 그 으깨어지면서 거기서 그 기름이 새어나오게 되죠. 그 이제 어느 해설을 보면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야기한 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그 열매를 뭐 그 통에 모아놓고 이제 거기에 그 올라서서 이제 두 발로 그 크러쉬 잇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제 거기에서 그 이 열매가 으깨어지면서 그 이 올리브 기름이 이제 새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이 이렇게 이 한참 밟으면 점차 이렇게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 새어 나오는 기름의 양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호킨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리브 열매를 크러쉬를 할 때 거기서 그 새어 나오는 그 기름이 점차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신의 장엄함은 그러니까 greatness 커진다라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정말 그 일상적인 그러니까 신의 그 그랜저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들 법한 그러한 예가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장엄하고 거대한 혹은 뭐 누구나 그 이 감탄할 만한 그러한 그 자연 현상을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그런데 사람들이 일상에서 정말 지나치기 쉬운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막 그 금박이 막 흔들리면서 빛을 내고 그리고 그 이 열매가 으깨어지면서 그 이 기름이 모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홉킨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부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이전의 시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그 이미지를 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언어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그 일상적인 그 우리가 이 구어에서 그러니까 보통의 그 대화에서 쓸 법한 그러한 그 어휘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eat, like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행과 삼행에서 반복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그 이 구어적인 이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이 삼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why do men then now not reck his wrath.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어째서 그러니까 그분의 이 라드에 신경을 쓰지 않는가? 자, 여기서 그 렉은 지금은 잘 쓰지 않는 그 이 단어인데
예, 요새 렉은 뭐 리가드나 혹은 careful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렉이 영어 단어 그 recognize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RECK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안 쓰는 단어지만 영어 단어 그 recognize와도 의미상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사람들이 신의 이 라드를 신경을 쓰지 않는가? 그런데 이 라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라드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막대기거든요. 막대 혹은 뭐 이제 지팡이 이런 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의미가 파생이 되어서 그러니까 왕홀 여러분 보통 셉터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왕이 그 드는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셉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홀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왕홀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왕이 그 이 자기 그 이 보좌에 앉아 있을 때 쥐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왕홀이기 때문에 그 왕의 어떤 그 권력 혹은 뭐 권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호를 의미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왕의 권력, 권위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이 막대 지팡이이기 때문에 또한 그 회초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런 의미들이 지금 그이 이 라드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분의 왕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 하나님의 그 권위,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회초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신의 그 영광을 신경 쓰지 않는 거에 신이 회초리를 들어서 벌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그 신의 회초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홉킨스의 시를 읽으면 뭐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단어를 정말 그 압축적으로 쓰거든요. 물론 뭐 모든 시가 단어를 그 압축적으로 구사하는데 그 홉킨스의 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의미가 하나로 고정되지 않는 그런 어휘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그 라드도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그 이 발표조에서는 그러니까 회초리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신의 회초리를 헤아리지 않는가? 그러니까 회초리라는 의미도 있고 뭐 신의 권위, 권능, 또 신의 왕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 홉킨스는 이 신부님으로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보면 그 자기가 이 세계를 보면 온통 그 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데 심지어는 그 흔들리는 금박에서도 신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는데 왜 사람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는 신부니까 그렇죠. 자기는 신부고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 그 생업 그 있느라 이제 바빠서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모를까? 그러니까 왜 나는 아는 걸 나에게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걸 왜 사람들은 알지 못할까? 자, 그 옥타브의 나머지 이 사행은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이 신의 영광을 모를까? 나한테는 너무 이게 분명한데. 그런데 홉킨스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신의 라드를 신경 쓰지 않는 건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generations have trod, have trod, have trod. 자, 사람들이 짓밟고 또 짓밟고 짓밟아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서.
자연을 훼손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have trod가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통적인 시에서는 예, 볼 수 없는 그러한 언어 사용이죠.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서 사람들이 이 대지를 have trod, have trod, have trod 짓밟아 왔다. 마치 여러분 have trod가 3번이 반복되면서 그 군대가 행진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그 효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자연 훼손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ave trod 이렇게 짓밟은 행위가 뭐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일회적인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ll is seared with trade, bleared, smeared with toil.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trade, 그러니까 여기서 그 trade는 그 이제 무역이 아니고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계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그 이 seared는 이 sea는 뭐 태우다, 뭐 그을리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의 활동으로 타버렸고, 그러니까 seared. 그 다음에 bleared, 그러니까 blear는 그 흐리게 하다, 침침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smear는 뭐 더럽히다, 흐리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blear와 smear는 여러분 뭐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생업으로 모든 것들이 불태워졌고 그리고 인간의 토열, 노동으로 인간의 노동으로 흐려지고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가 인간의 그 이 모든 이 활동으로 어떻게 훼손이 되고 그 본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이 행에서 그러니까 seared, bleared, smeared 그러니까 그 모음이 동일하죠. 그러니까 모음이 지금 반복이 되면서 인간의 그 자연 파괴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시얼드가 나오죠. 그 다음에 블리어드가 나오고 예, 스멜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그 좀 전문적인 용어로 어소넌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음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터레이션은 자음이 반복이 되는 거고 어소넌스는 모음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시는 뭐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엘리터레이션도 그 아주 풍부한데 지금 여기서는 그 어소넌스를 이용을 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업으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seared, 그러니까 타버리고 그을려지고 그리고 또 인간의 노동으로 역시 모든 것이 흐려지고 그리고 더럽혀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다음 그러니까 wears man's smudge and shares man's smell. 모든 것이 그 인간의 그러니까 smudge 얼룩이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인간의 그 때를 입고 그러니까 shares man's smell. 인간의 냄새를 피운다. 그래서 그 이 자연 세계가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딜 가나 인간의 그 스머지와 스멜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건 뭐 지금도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그 이 서울 안에 있는 그 자연에서 와일드한 게 있습니까? 그 자연 그대로 보존이 된 건 사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그 어떤 자기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이 가꾼 그러한 자연인 거죠.
그래서 자연 세계가 인간의 그 이 얼룩과 인간의 냄새를 띠고 있다. 그리고 the soil is bare now, no can foot feel being sharp. 그리고 자, 이 토양이 이제 bare, 헐벗었다. 그리고 no can foot feel being sharp. 그리고 우리의 발은 being sharp, 그러니까 이 신에, 그러니까 신발에 쌓여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에 쌓여 있어서 자, 이 대지를 직접 느끼지 못한다. 물론 뭐 이제 신발은 뭐 신어야 되는 건데 그 홉킨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 간의 어떤 직접적인 연결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자연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발로 그 대지를 느끼는 것과 여러분 이 신발을 신고 대지를 느끼려고 하는 건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우리가 배웠던 그 낭만주의 시 중에 워스워드의 그 Lines Written in Early Spring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시에서 그 워스워드가 말하는 게 자연이 나의 영혼을 그 자연의 아름다운 이 사물들과 그러니까 링크 연결시켰다. 그런데 이제 그 링크가 끊어졌음을 그 워스워드가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그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어떤 이 직접적인 링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직접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자연을 보더라도 인간의 냄새와 인간의 그 때가 가득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행 동안에 그 워스워드가 아니라 이 홉킨스가 지금 그 자신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간이 자연 세계에서 신의 그랜저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권능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그 자신들의 노동으로 그리고 이 산업화로 자연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훼손된 자연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그랜저를 바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제 그 그랜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고, 즉 자연이 인간의 산업으로 훼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연에서 신의 그랜저를 느끼지 못한다. 이제 이 이유가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업에 몰두하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일으킨 그 모든 그 산업과 모든 그 활동에 몰두를 하면서 더 이상 자연에서 신의 그랜저를 찾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이 노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트레이드, 이 모든 그 생업과 이 활동에 인간이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의식이 산업화 이전과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자연 자체는 별 변화가 없지만 더 이상 이제 그 자연에서 그랜저를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 자연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연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이제 그 이유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유로는 뭐 첫 번째 이유도 있지만 이제 또 다른 이유로는 인간의 의식 자체가 큰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로 노동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의 양상이 또한 큰 변화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매튜 아놀드의 The Scholar Gypsy에서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모던 라이프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연에서 뭐 신의 영광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과 또 신의 그 그랜저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다음에 이 세스테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포는 그러니까 despite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nature is never spent. 자연은 결코 다함이 없다. 고갈되지 않는다. 예, 그 번역을 잘한 것 같네요. 예, 고갈되지 않는다. 예, 딱 이 말이 맞습니다. 인간이 이 자연을 아무리 훼손을 해도 자, 자연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고갈된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here lives the dearest freshness deep down things. 그러니까 이 해에서도 상당히 그 언어를 압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홉킨스는 종종 이 문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따르지 않고 별 그냥 의미가 없는 그 단어들은 생략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there lives the dearest freshness deep down things. 그러니까 정확히 좀 문법에 안 맞는 그런 이 문장으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의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곳에, 그러니까 deep down 만물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 가장 소중한 이 신선함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많이 훼손했지만 그 자연의 그러니까 freshness, 이 신선함은 그 자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1870년 이 시를 쓴 거는 아마 한 60년대일 텐데, 뭐 사실 이때의 그 자연 파괴와 지금의 이 환경 파괴를 만약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그 자연을 파괴한 정도는 뭐 186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죠. 그래서 홉킨스가 만약 지금 환경이 파괴된 그 정도를 직접 봤다면 아마 이제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홉킨스는 이제 1860년대 이 시점에서 물론 이제 자연이 많이 파괴가 인간의 활동으로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자연의 가장 소중한 그 프레시니스는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거죠. And though the last lights of the black west wane. 그래서 그 하루 해가 지면 그 마지막 이 빛들이 그러니까 of the black west wane, 그 검은 그 서쪽 너머로 사라져도 그 하루 해가 지면 이 마지막 그 햇살들이 이 어둑해진 그 서쪽 너머로 사라져 버려도 그 다음 행에 Oh morning at the brown brink eastward springs.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동쪽에서 그 갈색의 그 언저리에서 이러한 이 빛들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일상적인 현상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잘 뭐 거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죠. 여러분 뭐 당연한 거잖아요. 하루 해가 질 때 이제 서쪽에서 빛들이 사라지고, 그런데 그 빛들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 하룻밤 자고 나면 다시 동쪽에서 그 빛들이 떠오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그냥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이상 사실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이 시인은 그러니까 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의 의미를 사유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 하루해가 질 때 어둠 속으로 빛들이 사라지지만 이 빛이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동쪽 하늘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허킨스가 하는 이야기는 자,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훼손된 것 같지만 인간의 그 이 산업 활동으로 많은 그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그러나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훼손된 건 다만 표면적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자연의 그 가장 깊숙이 그 프레시니스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면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이 서쪽으로 그 사라진 빛이 그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이 현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두 행이 있는데, 자, because the Holy Ghost over the bent world broods with warm breast and with bright wings. 예, 여러분 그 이 신텍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홀리 고스트는 그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인 성령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그러니까 over the bent world. 자, 이게 그 흥미로운 표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bent world이죠. 그러니까 구부러진 세계. 혹은 여기서의 그 bent는 뭐 이제 misshapen. 그러니까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misshapen된 그 손상을 입은 세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벤트는 뭐 어떤 그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그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또한 벤트 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벤트가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이제 신학에 따르면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법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의미에서 이 세계가 벤트 한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 인간의 그 이 노동과 활동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벤트 한 것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인젠먼트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젠먼트가 상당히 그 특이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벤트가 형용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동사는 그러니까 밴드인데, 그러니까 밴드. 그러니까 과거 분사가 이제 벤트가 되면서 그러니까 월드를 수식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벤트가 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형용사와 명사를 같은 행에 사실 두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 호킨스는 이 벤트와 월드를 인젠먼트를 통해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벤트가 월드를 수식하는 형용사인데 벤트와 월드를 분리시켰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좀 이따 생각을 해보고 예, 마지막 행을 보시면 그래서 이 성령이 자신의 그 따뜻한 가슴과 그리고 그 환한 이 날개로 그러니까 이 벤트한 이 세계 위로 브루트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성령이 자기의 그 가슴과 이 날개로
그러니까 이 구부러진 이 세계를 그러니까 브루즈 그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이 브루드는 뭐 알을 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음. 그 홀리고스트가 여기서 지금 그 새의 이미지로 표현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그 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예수가 세례를 받고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그 홀리고스트가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했다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리고스트가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의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으로 홀리고스트를 비둘기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홀리고스트가 비둘기처럼 자기의 그 따뜻한 가슴과 이 환한 날개로 이 세계를 품고 있기 때문에 훼손된 자연의 아름다움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가 그 이 알을 품으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홀리고스트가 항상 우리 세계를 자기의 그 따뜻한 가슴과 이 날개로 정말 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가 비록 그러니까 벤트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세계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그 뭐 발표자가 설명을 잘 했는데 이렇게 자연과 세계는 산업혁명으로 고갈되고 또 인간으로 인해 파괴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이 그 신부님의 믿음이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그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그 이 엘리터레이션이 이제 많이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음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그 엘리터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God's grandeur 이렇게. 그런데 그 이 시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grandeur란 단어가 뭐 여기도 나오고 그다음 gathers가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greatness. 그러니까 G와 연결이 되는 단어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ghost란 단어도 있었죠. 지금 이제 몇 개를 그 보면 그러하고 또 여러분 이 God와 이 Rod를 보면 이게 그 라임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God for your oil rod. 그러니까 이제 God과 이 Rod가 이제 라임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이 Rod가 곧 어떤 하나님의 그 이 권능 또 이 신의 그 왕홀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시에서 왜 그렇게 엘터레이션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나? 지금 그 이 발표지에서 일일이 다 그 표시를 했는데 그 엘터레이션이 그 유난히 이 시에서 그 부각되는 이유가 뭘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이 그랜저는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너티, 어떤 그 동일한 본질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의 이 유너티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의 이 영광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어떻게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호킨스는 이 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기독교 저기 관점에서 그 이 신은 이제 유일신이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인 존재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니티를 갖고 있는 존재인데, 자 신의 그랜저는 그 본질이 동일한 것이지만 자연 세계 속에서는 굉장히 그 다양한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디버서티를 보여주는데 시인은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버서티를 보여주는 예들이 바로 뭐 Shining from Shore Foil, The Ooze of Oil, 그 다음에 또 그 햇빛이 서쪽 하늘에서 사라졌다가 또 그 다음 날 아침에 나타나는 이러한 그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현상들, 그런 걸 통해서 이 자연 세계의 디버서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신의 이 그랜저가 갖고 있는 이 유니티가 이 자연 세계의 그 다양한 아름다움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 신부님인 이 시인의 이 눈에는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 예, 그리고 여러분 이 시를 보면 예, 이 라임 스킴이 굉장히 그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ABBA, ABBA, CD, CD, CD. 자, 그 호킨스는 영시 중에서도 가장 제약이 큰 형식인 소네트를 쓰고 있고, 그 소네트 중에서도 또 가장 제약이 큰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임으로 쓸 수 있는 그 단어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ABBA, ABB, CD, CD, CD. 그러니까 이 라임 워드로 그러니까 라임 워드를 만드는 게 4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A, B, C, D. 그러니까 단어의 선택이 상당히 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쓰기가 아주 어려운 시인데 이제 홉킨스는 너무나 아름답게 이 작업을 지금 해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그 형식적인 제약이 큰 소네트를 썼을까? 그러니까 신의 그 장엄함을 정말 보여준다고 하면 자유시로 라임의 그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는 그러니까 인포너트한, 그러니까 인피니트한 그러한 그 존재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이죠. 그런데 이 무한한 이 신의 영광이 이 제한적인 이 세상의 공간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시 설명하자면 신의 그 그랜저는 그러니까 인포넛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것이죠. 무한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그러니까 그 뼈넷,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이미 그 정해진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한한 그 신의 영광이 이 제한된 이 세계 공간 안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네트의 이 제한된, 그러니까 제한이 굉장히 그 큰 이 구조는 바로 이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네트의 구조처럼 이 세계 역시 제한된
그러한 공간인데 그러한 그 공간 안에서 신의 무한한 그러니까 제약을 받지 않는 그 그랜저가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지극히 사소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스커션 퀘션으로 가서 자, 이 시에서 시인은 세계의 타락과 단절을 다른 감각 이미지나 형용사 없이 자, 벤트라는 아주 심플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질문을 했듯이 굳이 이거를 이렇게 인젠먼트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드문 인젠먼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존 클레어의 시에서 인젠먼트가 연과 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걸 보았죠. 이제 그게 정말 특이한 형태의 인젠먼트인데 이것도 뭐 상당히 드문 인젠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리딩에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이렇게 갈라져 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거의 형용사이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벤트와 월드를 인젠먼트로 떼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그리고 1번 질문에 대한 뭐 답변 있을까요? 예, 이 질문 준비하신 분. 예, 이 질문 준비하신 분 아니면 이제 같은 뭐 다른 분도 괜찮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인전먼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홀리고스트가 이 세계를 아까 브루드 품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다. 예, 예, 뭐 좋습니다. 뭐 또 다른 의견 있나요? 예, 뭐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제 생각에는 호킨스가 이 벤트라는 단어를 월드 앞에 두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행이 그냥 월드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벤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월드로 이제 시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월드가 결국 이 성령의 이 보호를 받아서 성령이 이제 품어줘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시인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벤트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시인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벤트를 굳이 이 월드 앞에 두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벤트가 없는 이 월드가 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이 시인의 믿음인 것이죠.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C.S. 호킨스가 홀리고스트를 언급하는데 삼위일체 다른 두 인격이 아닌 성령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이건 뭐 모르겠는데요. 예, 뭐 성부가 나타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 이 이 새의 이미지를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호킨스는. 그러니까 새가 이 알을 품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 이 호킨스도 이 어떤 비둘기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성령이 이 세계를 따뜻하게 품어줌으로써 이 세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문제는 너무 이렇게 좀 너무 큰 문제라서 뭐라고 코멘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같은 조에서 혹시 뭐
예, 예, 한마디 해보세요. 예, 이 질문을 만드신 분. 아니, 그 다른 학생 없나? 예, 같은 조의 그 다른 학생. 예, 예. 예, 그 세 번째 문제. 그러니까 자연은 그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놀라운 그 리질리언스, 회복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건 사실이죠. 그건 뭐 이제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건데 이제 지금 우리가 어, 그 환경이 파괴된 그 정도 또 뭐 기후 변화 또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과연 이게 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임계점을 점차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그 염려가 들고 어, 뭐 우리도 정말 그 홉킨스의 그 바람대로 이 자연 세계의 그 아름다움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뭐 물론 이제 종교가 있는 사람은 뭐 신에게 또 이제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그 임계점을 이제 넘지 않도록 지금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혹시 여러분 뭐 이 시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든가 뭐 다른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예,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스프렁 리듬 나오는 게 어디 있지? 예, 스프렁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호킨스가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음절수가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내가 그 펜타미터로 쓴다 하면 이제 펜타미터는 원래 강세가 5개이죠. 그런데 이제 호킨스의 경우에는 호킨스가 쓰는 이 펜타미터는 강세가 오는 음절은 5개인데 강세가 오지 않는 음절은 그 기존의 형식보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강세가 오는 음절은 일정하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형식을 추종해서 강세가 있는 음절은 일정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강세가 없는 음절은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 시 언어가 보다 일상적인 언어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식에서는 강세가 오지 않는 음절의 수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엠백 펜타미터라고 하면은 그 강세가 오는 음절이 5개이고 그리고 오지 않는 음절이 5개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 홉킨스는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서 음절이 오는 수는 그러니까 강세가 있는 음절은 동일하지만 이전과 같이 일정한 것이지만 강세가 없는 음절의 수는 자유롭게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프렁 리듬을 구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잘 알아두실 필요는 없는데 예, 어쨌든 이 스프렁 리듬도 호킨스가 보다 그 빅토리아시를 모더니즘으로 진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요소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토마스 하디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다 토마스 하디를 소설가로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우리 학과의 그 김도욱 교수님도 뭐 이 하디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자 그 하디는 소설가로는 19세기 작가이지만 시인으로는 20세기 작가예요. 그러니까 하디는 정말 특이한 게 그러니까 하디처럼 시와 소설에서 큰 성취를 한 그 작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뭐 시인이 뭐 소설을 쓰고 또 소설가가 시를 쓰고 이제 그런 케이스는 뭐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 하디의 경우에는 어, 이 시인으로서도 아주 큰 예술적 성취를 이루었고 그리고 소설가로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주 큰 그 성취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와 소설에서 두 분야에서 이렇게 동시에 그 큰 문학적 성취를 한 케이스는 거의 그 하디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세기 작가로는 우리가 그 하디의 시에 주목을 하는데, 자, 이 시 그 누가 발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토마스 하디의 The Darkness 소식에서 발표하게 된 이수민, 양세은, 이동수입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The darkening source. I lean upon a coffee's gate when frost was that place and winter's flags make desolate the weakening eye of day. The tangled bound stems go the sky like strings of broken lyres, and all mankind that haunted man cast up their household fires. The land's sharp features seem to be the century's cold siren. His creep the cloudy canopy, the wind his dance raiment. The ancient pools of German birds was shrunken hard and dry, and every sprig upon earth seemed fragrant as I. At once a voice arose among the great twigs overhead, in a full-hearted evensong of joy illuminate an aged thrush, frail, gaunt, and small, in breast buckled from, had chosen thus to fling his soul upon the growing gloom. So little cause of carolings of such as the sound was written on terrestrial things, afar or nigh around, that I could think their trunks of his happy good night air, some breast hope, whereof he knew and I was unaware. 다음으로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토마스 하디는 영국 남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에 머물면서 주변의 시골 풍경, 계절의 변화, 마을의 구전 문화에 매료되었고 이는 워섹스라는 그의 작품의 배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16세까지만 학교를 다녔고 이후 몇 년간 건축가의 사무실에서 견습생 및 제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독서와 독학을 시작하게 되면서 문학과 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관심을 바탕으로 여러 작품을 써낸 하디는 소설이 성공을 거뒀기에 수익을 얻었고 그 덕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시의 세계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잘 이해해보기 위해 하디의 특징을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먼저 머섹스입니다. 머섹스는 그의 작품, 특히 소설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농촌입니다. 그는 시골 풍경을 세밀히 관찰하고 생생히 묘사하면서 자연의 힘이 인간의 운명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입니다. 이는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 이상의 힘과 한계를 보여준다는 뜻으로 하디는 이를 통해 삶의 냉혹한 아이러니와 인간의 욕망 또는 야망과 운명 간의 불일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비관주의자 또는 개선주의자입니다. 하디는 자신은 비관주의자가 아니며 개선주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개선주의자는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그의 대부분의 작품에서는 오히려 비관주의적인 면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은 걸침입니다. 하디는 자비로운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는 등 후기 빅토리아 정서의 시대를 보이지만 그러한 슬픔을 좀 더 엄격하게 다루고 복잡한 어조로 표현하는 등 20세기의 현대적 특성 또한 지니기에 이러한 키워드로 표현했습니다. 이 특징으로 인해 그는 빅토리아 시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작가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디의 시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디의 시는
종종 독학한 듯한 느낌을 풍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시는 특히 처음 읽을 때는 거칠게 대충 다듬은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또한 그는 시에 불협화음 등 불규칙성을 도입해 창작하였는데 이는 이런 방식이 보석같이 아름다운 시구보단 더 큰 진정성과 자발성을 전달해 준다고 믿었던 그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아가 그는 거친 운율, 뒤틀린 문법, 복잡한 형식을 사용했고 때로는 전통적인 장르인 소네트, 발라드 등의 관습을 왜곡하고 수정하거나 합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전 시대와 달리 감정을 전면적으로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디의 시는 시 형식을 해체하고 붕괴시키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배치하지 않는 20세기 시인들의 현대적 방향성을 미리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품 창작 배경입니다. 이 시의 창작 배경을 알아보려면 첫 번째로는 시가 쓰여진 날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디의 The Darkening Thrush는 1900년 12월 31일, 즉 19세기의 마지막 날에 쓰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황량한 겨울날을 배경으로 전개되며 끝나가는 19세기와 다가온 20세기에 대한 하디의 인식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촌의 황폐화입니다. 19세기의 대부분은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하던 때로 빅토리아 시기라고 불립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산업혁명과 영토 확장 등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했으나 동시에 이러한 발전의 폐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디의 고향 돌셋 포함한 당시 영국 농촌의 대부분도 산업혁명으로 인해 심각히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작품에서 하디의 빅토리아 시대 영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작품 심층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내용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앳원스를 기점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앳원스 이전에는 어둡고 황량한 겨울날을 배경으로 쓸쓸한 분위기가 작품의 주를 이룬다면 앳원스 이후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집박이 새가 등장하며 작품의 분위기가 희망적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1년부터 분석해보자면 1년은 황량한 겨울날의 하루가 끝나가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1에서 3행에 등장하는 서리와 겨울의 자네라는 시어는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겨울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3, 4행에 등장하는 약해져가는 낮의 눈이라는 시구를 통해 시간적 배경이 하루 중 해가 지는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량하고 스산한 분위기의 겨울 풍경은 19세기의 끝과 서구 문화의 쇠퇴를 은유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다가오는 20세기를 맞이하는 화자의 고립감과 절망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하디는 구 10행에 등장하는 길게 뻗은 세기의 시체를 통해 19세기의 종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 세기의 묘지, 죽음의 탄식, 메말라버린 태고의 맥박과 같은 죽음의 이미지를 연속적으로 언급하며 19세기의 종말을 암시합니다. 이어서 15, 16행의 시적 화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들이 생기가 없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황량한 겨울 풍경이 화자의 부정적 심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변 풍경에 영향을 받은 화자는 페뷸레스하고 페시미스틱한 상태로 주변 자연의 모습을 더욱 비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묘사들을 통해 화자는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자신의 불안감을 제시합니다. 3년에서는 앳원스를 기점으로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나며 주로 쓰이는 감각도 시각에서 청각으로 전환됩니다. 18, 20행에 등장하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끝없는 기쁨의 노래는 희망을 노래하는 목소리로 비관적이었던 작품의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21, 22행에 등장하는 트러쉬는 겉모습은 수척하고 볼품없다고 묘사되기에 활력이 없어야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환희의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렇듯 고난 속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트러쉬의 모습은 화자와 대비되며 이어서 23, 24행에서 어둠 속에 영혼을 내던지기로 선택한 의지적인 트러쉬의 모습 또한 화자와 상반됩니다. 4연의 25행에서 28행을 보면 화자는 트러쉬가 환희에 찬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관적인 정서로 가득 찬 화자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에서 화자와 트러쉬의 대비가 더욱 강화됩니다. 29행에서 32행에서는 화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희망에 대해 트러쉬는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작품에서 하디가 트러쉬를 묘사하는 방식은 다른 작가들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드 투 나이팅게일, 투어 스카이락 등의 다른 작품들의 경우 하늘과 가까운 존재인 새를 이상적, 영적, 초월적 영역을 대변하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는 낭만주의적 특성이 반영된 방식으로 새를 초월성을 지닌 상징적 존재로 작품에 등장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디가 묘사하는 트러쉬는 지극히 평범하고 현실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다른 낭만주의적 작가들이 새를 표현하는 방식과 구별되며 이상화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묘사한 하디의 현대적 면모가 부각됩니다. 또한 마지막 행에서 하디의 희망적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마지막 행에서 시적 화자는 I am unaware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I was unaware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화자가 과거에는 희망의 노래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발화하는 시점에는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을 대문자로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이 또한 화자가 비관적이었던 과거를 벗어난 희망적 의지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적 화자, 즉 하디가 앞으로의 새로운 세기에 대해 용기를 내어볼 것을 다짐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디의 멜로리스트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형식적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작품은 ABAB, CDCD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체로 발라드 형식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라드 형식은 영어시의 가장 오래된 형식 중 하나로 오랫동안 민속노래, 찬송가 등 유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를 담아낸 대중적 형식입니다. 각 연은 8행, 즉 옥탑으로 구성되며 홀수행은 iambic 테트라미터, 짝수행은 iambic 트라이미터를 이룬다는 점이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한 1년에서는 S사운드 알리터레이션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인절먼트와 종결구의 단위가 온율 단위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연에서도 to be, canopy, island, lament, earth, dry, eye를 통한 ABAB, CDCD 구조를 확인할 수 있으며 crypt, cloudy, canopy를 통한 C-sound alliteration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젤먼트와 종결구가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4음보와 3음보가 번갈아 나타나는 단위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연의 1행의 경우 테트라미터, 즉 4음보이며 인젤먼트로 의미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고 2행은 3음보이면서 의미적으로 완결성을 가지는 종결구입니다. 3, 4행에서도 동일 구조가 반복됩니다. 즉 1년과 2년에서는 대체적으로 홀수행은 4음보인 동시에 인젤먼트이고 짝수행은 3음보이면서 종결구라는 독특한 형식적 단위를 이룹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변화가 있는 3연의 경우 인젤먼트의 특징 또한 변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인젤먼트와 종결구가 번갈아 나오던 1, 2연과 달리 3연에서는 20행과 24행을 제외한 모든 행이 인젤먼트로 이어집니다. 이는 엄격한 구성에 해방감 있는 변화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율 또한 슬랜트 라임이 등장하며 느슨해진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는 at once 이후 트러쉬가 시에 등장하면서 제한적이었던 세계를 희망적 가능성의 공간으로 전환한 것과 연관지어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t, arose, among 등 모음 a의 반복을 통한 어서넌스로 트러쉬의 메아리 같은 울음소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연의 경우 3연과 마찬가지로 변화된 인젤먼트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희망적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또한 하디의 경우 1년의 프로스트나 2년의 더 센츄리 등과 같이 중요한 단어나 힘을 지닌 존재들에 대해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4연에서는 희망을 대문자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깨달음과 희망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스커션 퀘스천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는 전체적으로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면 시의 핵심 주제인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전부 과거 시제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두 번째 질문은 1900년 12월 31일 당시에는 아직 빅토리아 시대의 종말이 일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그는 산업혁명으로 농촌 사회가 파괴되는 모습과 여러 병폐들을 마주하면서 당시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황폐화된 농촌의 풍경을 보며 이 세계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회의적이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하디는 빅토리아 여왕이 1901년 1월 22일 사망하면서 맞게 된 빅토리아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는 기뻐했을까?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뭐 이제 시간이 뭐 별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예, 굉장히 그 형식적인 면을 아주 그 집중적으로 잘 분석을 해 주었고요. 이 시는 뭐 그 발표제에서 얘기를 했지만 1900년 12월 31일에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의 마지막 날에 썼다고 하는 시이고, 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이제 이 빅토리아 시대와 그 현대 20세기에 걸쳐 있는, 그러니까 스트래들링 하고 있는, 걸쳐 있는 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시는 형식적으로는 빅토리아 시이지만 내용상으로는 20세기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그 이 빅토리아 시, 그러니까 전통 시이지만 이 시가 담고 있는 그 내용과 정서는 현대 시의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가 그 형식적으로는 아주 전통적이거든요. 그 발표지에서 아주 설명을 잘 했는데, 그러니까 그 홀수 라인은 iambic 테트라미터. 그러니까 그 약강음보가 4번 나오는 거고, 짝수 그 라인은 iambic 트라이미터. 그러니까 그 약강음보가 3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정말 그 규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I land upon a copy's gate.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슬래시가 여기쯤 오는 게 맞기는 한데, 그리고 그 이행을 보시면 그러니까 when first, 그렇죠? 그러니까 was spectre gray. 역시 그 슬래시가 이제 이쯤 오는 게 맞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주 규칙적인, 또 그 사명도 보시면 and winters drags made desolate the weakening eye of day. 그 상당히 그 이 규칙적으로 지금 약강음보가 그 사음보, 삼음보씩 번갈아 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라임 스킴도 보시면, 그러니까 gate, gray, late, day. 그러니까 AB죠. 그다음 sky, liars, night, fires. 예, 다시 또 그 이제 CD죠. 그래서 그 이 각 스탠자가 ABAB, CD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형식적으로는 그 빅토리아 시로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그 전형적인 이제 전통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이 시에 그 담긴 그 내용과 그리고 이 시인의 그 정서는 20세기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시에 대한 그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 그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